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되고요. 또 해외 경제 상황까지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금리 차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국내 경기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 실업률 요소가 있을 거고요. 물가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뭐 금융 정책에서의 금융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GDP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인 거고요. 또 이 기준금리가 그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발전, 그 다음에는 금융 안정, 이렇게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약 2% 정도를 제가 알기로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2%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내려갔을 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요. 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될 거고요. 이게 그리고 나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면 경기로 봤을 때는 경기가 매우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가 상승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게 이제 물가라는 것 자체는 물건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건의 가치고요. 이 반대되는 게 화폐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와는 역외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대출을 일단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 금리를 통해서 이자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자 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은 대출을 많이 받지 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도 볼게요. 가게 입장에서도 보면 금리가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저축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 경제의 가계 요소라든지 투자 요소가 다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경기가 침체되는 만큼 화폐를 사용하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폐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가 조금은 하락하게 되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이제 국내 경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소비도 하지 않고요. 투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면 사람들이 소비도 많아지게 될 거고요. 투자도 많이 하게 되겠죠.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는 호황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풀린 화폐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화폐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경기가 이제 호황이라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냥 높은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은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것, GDP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물가 상승이 또 이제 국민 경제에서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반 대다수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나의 실질적인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100만 원을 벌어서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100만 원이 물가가 상승한 이후에 현재의 100만 원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무차별 곡선에서 가질 수 있는 효용이 작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지는 예산선 자체가 원점과 가까워졌을 거고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점이 아무래도 원점과 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의 효용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질이 감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거에는요, 이 경제가 이제 호황인 경우를 우리는 파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파티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경기가 호황인 걸 파티라고 하면 파티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 파티에 불을 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파티에서 불을 끄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티가 바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금리 인상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파티가 끝났잖아요. 파티가 끝났고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불을 켰을 때 파티가 예전만큼 신나게 진행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바로 우리가 불을 켜자마자 파티가 다시 시작돼서 우리가 즐겁게 놀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그 물가가 바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기 침체 상황,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의외로 효과가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이제 텀을 조금 두고 오랫동안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도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현재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 금리를 인상하는 텀도 되게 길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 그 파티와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